저는 강서경찰서 하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혜롱 경정입니다. 처음 순경으로 입직을 해서 수사 분야에서 25년 종사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모든 수사기관은 마약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기본 업무를 담당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을 해도 바빴죠. 그런데 이걸 마약과의 전쟁에 합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 기능이 마약 첩보를 입수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2023년 7월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마약 관련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 조선족 마약 투약자인데 마약 이제 오고 싶다. 마약을 계속 구입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즉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일주일 잠복 끝에 중국 조직원들이 마약 20g을 유통하는 현장을 포착해 판매책들을 체포합니다. 마약 사범들은 검거가 되면 경찰에 이제 그 협조를 해줘야 나중에 이제 그 형량이 좀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도를 했었어요. 2023년 9월에 검거된 말레이시아 여성 위나와 캐린스. 그들은 말레이시아 총책이 보내온 마약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물건을 더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상선이 모르고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좀 더 보내줘라 했더니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두 사람은 잡힌 것을 숨긴 채 총책에게 마약을 더 보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레이시아 총책이 국제 화물로 보낸 택배 4개가 캐린스와 위나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런 상태로 들어왔다가 순간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루트라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들은 가지고 있던 전기톱으로 나무 도마를 자른 후 목공용 끌로 도마 가운데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필로폰 약 200g. 수사팀은 필로폰 약 20kg을 압수했습니다. 연이은 밀반입 성공으로 자신의 차 있던 말레이시아 조직은 100kg을 한 번에 보내려다 수사 낌새를 알아차리고 항만에서 선적 중이던 화물을 즉시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진짜 필로폰이 그 정도 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찔한 거죠, 사실은. 두 여성은 마약을 몸에 붙이고 말레이시아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패딩 점퍼를 나눠 입힌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를 묻자 그들의 사진을 한국 세관 측에 보내고 세관 직원 사진을 받아서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老大说什么都不用担心到了韩国韩国海关会自己看着办形式的可以放心出去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관이 보면 연관이 또 돼 있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세관이 진짜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질병관리청 검역대를 거쳐 법무부의 입국 심사를 받은 다음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마약을 걸리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온 후 서울 명동으로 이동해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고화가 검색대를 지날 때 당황해서 레일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실수해서 우리가 다 검거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숨이 멎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초긴장 상태였고 그 상황에 직면해서 두 사람 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안경을 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 형태, 이마의 주름까지도 다 기억이 난다. 그들의 얼굴이 각인이 되었다. 긴장한 리고화를 보고 세관 직원이 웃으며 그냥 가라는 제스처를 했다는데요. 他说不需要检查让我直接出去 수사팀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행을 도와줬다는 세관 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과 그전 10일 동안 근무 중인 세관 직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CTV 이 화면으로 근무자들, 현장 근무자들, 세관 근무자들을 쭉 보게 했죠. 쭉 확인을 시켰더니 어느 한순간 지목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죠. 수사팀은 1관 그리고 1관과 교대하는 6관의 직원 명부를 받아 캐린스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캐린스는 B와 C 그리고 CCTV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D와 E 2명을 더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수사팀은 명부에서 보이지 않는 A의 사진을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명부에는 있지만 CCTV에서 보이지 않던 D와 E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이 역시 거부했습니다. 9월 현장 검증에서는 캐린스는 실물까지 확인한 A, B, C 그리고 사진으로만 본 D를 적극 조력자로 지목합니다. 11월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또 다른 공범 리고화도 A, B, C를 지목했습니다. 수사팀은 핸드폰, 계좌, CCTV의 확인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이 중요 영장 신청을 반려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영장이 막혔던 사안은 계좌 추적이었어요. 세관 직원들에 대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려고 계좌 관련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아예 청구가 안 됐고요. 이 계좌 추적은 무슨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수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업무용 PC 사건 당일 CCTV 피의자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한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없고요. 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아닌 본인 계좌에 대한 수사 동의만으로는 직계 존비속 계좌를 조회할 수 없고 수상한 거래 정황이 발견돼도 추적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차원에서 영장을 반려함으로써 시간을, 즉 세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된 거예요. 수사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말레이시아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화물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기에 앞선 2023년 1월과 2월에 공항을 통해 인편으로 마약을 숨긴 채 입국했다는 건데요. 12차례, 운반 건수로 보면 34번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경찰 추산 약 111kg, 시가로 따지면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검역기술 선진국 대한민국의 세관이 마약 밀수에 무려 10번이나 힘없이 뚫린 상황이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엔 첨단 전자통관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 중 아피스는 우범자들을 가려내 하늘 국경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피스는 2005년경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요. 외국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을 했을 때 그 정보를 한국 도착하기 2시간 전에 한국 출국 당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출국 관리, 출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석 결과 우범자로 특정이 되면 입국과 동시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피스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그동안 마약 사범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넣어주고 위험 인물을 걸러주라고 해놓으면 시스템이 걸러줘요. 아피스는 정말 훌륭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만 갖고 있어도 다 잡죠.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1월부터 5차례나 마약 조직원들의 입국을 허용한 인천공항. 그러던 2월 5일 세관은 조직원 1명을 적발해 인천지검에 알렸습니다. 열흘 뒤 인천세관은 12명의 마약 조직원들을 우범자로 특정했지만 그 사이 조직원들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위나, 캐린스, 리고화를 포함해 우범자로 특정한 조직원들을 아피스가 아닌 알리미에 등록했습니다. 알리미는 아피스가 개발되기 전 많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으로 특정 세관이 우범자를 등록하면 우범자가 입국 시에 그 세관에게만 문자로 개별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 즉시 모든 세관에 즉각 공유되는 아피스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에 대해 복사해온 기록을 살펴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요. 1월 27일 날 그 날짜에 범행도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받아놓고 사건을 덮은 정황이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2월 27일 범행에 관한 리고화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그가 이전 범행에 대해 자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고화가 검거됐을 때 이전에 이제 밀반입한 것까지 전부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협조했던 사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총책을 검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공범 수사는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빠졌다는 건데. 리고화와 함께 검거된 부두목의 수첩에는 공범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범이 다들 지금 12명, 13명 가량이 특정되어 있고 부두목의 수첩에도 적혀 있고 이미 아피스로 등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마약을 밀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조직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중앙지검은 당시 리고화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부두목의 수첩은 밀수의 직접 증거로 삼기 어려워 나머지 우범자들이 입국하면 추가 수사하여 보강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했다던 기간 중 7월 위나와 케린스가 또다시 입국해 마약을 유통시켰고 이들을 잡은 건 세관도 검찰도 아닌 영등포 수사팀이었습니다. 그 전에 관세청도 알았고 검찰도 알았는데 그때는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급조된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팀에서 이게 멀쩡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큰 조직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안 잡아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화물과 인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양이 모두 합쳐 약 160kg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이 정도의 부피와 비슷한 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필로폰 약 160kg은 시가로 따지면 약 4,900억 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인 533만 명이 동시에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중 일부를 압수하고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한 이후에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다 세관 연루 의혹에까지 닿은 영등포 수사팀. 그런데 세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문자 보고를 지휘부에 했습니다. 세관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경찰서장과 백경정은 언론 브리핑과 현장 검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예정돼 있던 전날 밤 백경정은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용산에서 언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때 한 팀으로 큰 성과를 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던 시점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백경정에게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세관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빼라고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서울청의 지시를 받던 날 백경정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0월 5일 날 제가 오전에 서울청에 갔다 와서 브리핑하는 재반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했죠. 조병로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가 언급한 경찰 간부가 바로 당시 서울청의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조병노 경무관께서 얘기했던 그 워딩이 있습니다.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국정운영에 부담된다.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세관 연루 의혹을 보고한 이후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쏟아진 외압성 요구와 지시들. 얼마 후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와해되기 시작하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됐습니다.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됐죠. 그렇죠. 그 그게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운전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조병노 경무관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불문 처리하며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은 모두 영전했습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화곡지구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징계성 좌천. 출근해서 제복을 보죠. 제복이 상징하는 것은 국민이 제복을 만들어 준 거다. 불의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근무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수사팀을 떠났고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진척도 없이 또 종결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마약이 유입돼서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사안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 안 했으면은 그 마약은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쫙 퍼졌을 것이고요. 또 들어갔겠죠, 계속. 그렇다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되고요. 답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